오세훈 전 시장 그가 돌아왔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보수 정치권이 일제히 꿈틀대기 시작했는데 먼저 영상을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정부의 이런 무능과 그리고 고집스러운 폭주에 대해서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력이 남아 보수의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다시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 신중하지 못한 정치 행보 때문에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비롯한 이른바 보수파의 가치를 믿고 그리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일단 내년 2월 말 3월 초로 예상이 되는 전당대회에서 어떤 형태의 참여가 있을지는 아직 고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지켜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로 생각이 들고요. 바른정당의 사실 창당 주역이나 다름없었죠. 오세훈 전 시장이요. 1년여 끝에 다시 친정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오늘 이 시점에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2월에 예정이 돼 있고 네. 그게 당대표 뽑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 지금도 전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게 한 7년 동안에 정치적 복귀, 제대로 된 복귀를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사실은 명확하게 돌아온 바는 없어요. 국회의원 선거도 나갔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정무에서 패배를 했었고 바른정당 창당하면서 갔었지만 바른정당 자체가 또 당이 정확하게 의도했던 바와는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복귀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 자체는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때일수록 인물난을 겪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계로 복귀를 한다라고 한다면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거겠죠. 네, 아마 자유한국당 계셨던 분들은 그 어려운 때 어디 계셨다가라고 말을 던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건은 분명히 좀 사과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봤는지 당시에 서울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투표를 진행했던 거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의 영상을 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 퍼주기식 복지는 지금껏 애써 지켜온 서울시의 복지 원칙과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허물어뜨리는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치. 주민투표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늘 시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일단 일어나서 큰 절부터 드리겠습니다. 저의 서울시장직을 걸고 행했던 주민투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머리 숙여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무상급식이 왜 그렇게 오세훈 전 시장에게는 좀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가면 나라 망한다. 그래서 한번 투표를 붙여보자 그랬는데 우선 의제 자체가 좀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무상급식에 관한 거거든요. 애들 밥 먹이는 거를 왜 우리가 투표를 해서 정해야 되냐. 예산이 뭐 있는 대로 되면은 어떻게든지 많이 먹이는 게 좋은 거고 돈이 없으면 못 먹여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투표를 붙이고 또 더더군다나 그 당시 예상으로는 이게 실제로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 예상이 됐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자기도 그만둔다고 했는데 그만두지 않으면 시간을 안게 되고 그만두게 되면 결국에는 이 서울시장의 자리를 상대방에게 내주는 건데 왜 그런 걸 하느냐고 상당히 비판이 많았죠. 그래서 그 점에서 이제 본인이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는 건 그 당시 그 잘못에 대한 인정과 함께 새 출발하는 게 좋은 걸로 보이고요. 또 반기문 대표를 모시려고 하다가 안 된 것도 본인이 또 이 유권자들에게 또 지지층에게 사과를 하는 것도 바른 방법인 걸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박원순 시장의 3선 기틀을 닦아주신 분이 오세훈 전 시장 아니겠습니까? 오늘 당이 요청하는 곳은 어디든 험지로 뛰어들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분의 정치인으로서의 장점은 두루두루 잘 아신다는 것, 단점은 좌고우면한다라는 걸 언론인들이 얘기하던데 송 교수님, 이분의 험지,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은 험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본인에게 그닥 손해가 되지 않을 광진을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현재 생각이 살고 계신데요. 듭니다. 그럼 추미애 전 대표와 싸우는 건가요? 네. 이왕이면 맷집 큰 정치인과 붙어서 설령 떨어지더라도 본인에게는 나쁠 것이 없는 것이고요. 네. 지금 뭐 복귀의 타이밍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 폭주가 도를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또 본인은 또 무엇을 하면서 정치적 존재감과 맷집을 키워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어쨌든 이분이 들어오면서요. 당내에서는 지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요. 다른 현역 의원들도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이 전해지면서 이거 어떻게 되지라고 하면서 싱숭생숭한 분들이 많은데요. 유승민 의원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호택 의원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발언까지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당협위원장 교체에서 미래당인가요? 바른미래당인가 거기에서 5, 6명이 기습 복당이 되고 그분들이 당협위원장으로 들어온다 이런 한간의 소문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걸 소문으로 치부하고 저는 절대 이것이 다음에 전당대회라든지 우리 당의 원만한 운영에서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거는 제가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느냐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국민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언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준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이제 곧 손님들이 들어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주인으로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입당설과 관련해서 아주 크게 부인은 안 하던데 강연 정치하시면서 시기를 보시는 걸까요? 지금 여러 경로로 받았지만 제안을 답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지를 많이 남기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선거제도가 만약에 개혁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소수당 자체가 존립 근거가 많이 사라질 겁니다. 바른미래당 지금도 어려운데 아마 해체될 수 있는 이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른미래당 의원 몇 명이 또 자유한국당으로 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 것이라 유승민 의원도 결국에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다. 인데 문제는 지금 TK에서 어떤 배신자 프레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야 명분도 있을 것이고 본인의 존재감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의원의 화법과 관련해서요. 좀 그러니까 좀 전에 들었다라는 얘기에서 저는 좀 듣는 게 직접 모시러 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마음까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좀 수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요. 이미 사실 잔류파, 복당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기반은 충분히 잡혔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정호택 의원 같은 경우도 그걸 경계하면서 친박을 이번 당협위 교체하는 과정에서 청산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일련의 흐름 속에 본다면 그 구도대로 만약에 흘러간다고 한다면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과거에 바른정당으로 떨어져 나갔던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안 갈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네. 아니 이거 다 들어오네라고 홍준표 전 대표가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메시지지만 계속 많이 내시던데 말이죠. 그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회복이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이 우리가 단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인지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약간의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반문연대로 보수를 다시 모은다.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대표처럼 의원처럼 보수의 가치나 비전을 얘기하면서 돌아올 시기를 만드는 것은 건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